어떤 기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제 방송에서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할게요. 솔직히 오늘 방송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고요. 자료를 좀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파 레시피로 유명한 코스토리가 어떻게 창업한 지 9년 만에 연매출 2천억 가까이 하고 가치가 1조 원 기업이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파 레시피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요. 되게 좀 비밀스러운 기업이고요. 제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아 이 기업이 이런 기업이었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성장 스토리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냥 기사에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방송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절대 찝어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파파 레시피, 코스토리에 대한 어떤 기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제 방송에서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규는 누구인가? 파파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코스토리는 어떻게 1조 원 기업이 되었나?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규는 누구인가? 코스토리의 대표 김한균 씨는 1984년생입니다. 원주 한라대학교의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습니다. 뷰티 디자인 그 부전공을 했고요. 2009년도에 졸업을 해서 아모레 퍼시픽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팜이라든지 그루폰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신제품 기획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을 했고요. 화장품 연구원들과 교류하면서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김한규 씨는 굉장히 유명한 뷰티 블로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의 포스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문자 6천 명의 블로거면 정말 엄청난 거고요. 파워 블로거가 맞습니다. 김한균 대표의 이런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파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김향균이 코스토리 최초의 브랜드인 아빠가 만든 화장품을 론칭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8평짜리 상지대 창업부용센터에 입주를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남성 화장품을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하는 거예요.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본금도 날려먹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2013년 3월 아빠가 만든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아기 오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분이 잘하는 게 블로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판매에 들어가서 뭐 100개, 500개, 뭐 1000개씩 이렇게 판매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1,500개씩 판매가 됐다. 소셜 커머스의 전성기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탈취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뭐 2,000개가 나왔다는 바로 그 시점이고요. 저희 세안제가 2013년 1월달에 소셜 커머스에 판매를 했는데 4,000개가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오일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 1,500개가 나왔다. 이거는 2012년도에도 파파 레시피는 흔적도 없던 회사예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2011년, 2012년 파파 레시피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파파 레시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뭐 그때 좀 저희가 주목할 거는 2012년 7월 달에 스토리를 창립하게 됩니다. 자, 2014년 1월 아빠가 만든 화장품 파파 레시피로 브랜드명을 변경합니다. 2014년 1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3년도에 코스토리는 마스크팩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김한균 대표는 회사 매출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흔적도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중앙대학교에 향장학과라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생산 관리 응용하는 그런 과인데 그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동기 중 한 명이 마스크팩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기가 바로 누구냐?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할게요. 군포에 있는 주식회사 CNF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F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 혜원 씨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주식회사 CNF는 대한민국 마스크팩 ODM 회사 중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예요. 2013년도에 중앙대학교 향장학과 석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스크팩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의 자녀와 동기생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CNF는 마스크팩을 굉장히 얇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 완료를 했고요. 마스크팩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접히는 부분이 찢어집니다. 펼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코팅하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봄비 꿀단지 마스크팩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파레서피의 시작입니다. 2014년 1월 달에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판매가 잘 안 돼가지고 중국도 가고 막 이 제품들을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정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운명 같은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이거는 행운이 깃든 어떤 것들이죠. 자, 물론 김한균 대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2015년 9월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산 마스크팩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2015년 9월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마스크팩이 입점을 했는데 2016년 2월 11일 중국에서는 명절이라서 당시 사드가 터지기 전이죠. 한국에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올리브영 명동 매장 판매 1위가 바로 제이준 블랙 물광 마스크가 차지했고요. 2위가 메디힐 아쿠아랑 마스크팩 기획 세트가 차지했고요. 3위가 바로 파파레시피 봄빛 꿀단지 마스크팩이 차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도 잘 안 되고요. 흔적도 없던 제품이에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이것도 최초 공개입니다. 파파레서피는 2015년 33억에 불과한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무려 44배 증가한 1,453억이 됩니다. 1년 만에 44배가 증가했는데요. 이거 이론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1년 만에 44배.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2016년 제이준과 메디힐 모든 마스크팩이 전년 대비 40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던 바로 그 해입니다. 13억에 불과하던 파파레서피가 어떻게 1453억을 일으켰는지는 이런 행운이 겹쳐서인 건데요. 자, 예를 듭시다. 33억을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대금 지급을 할 때 한 15억 전후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1453억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한 6, 700억 정도가 또 들어가요. 그 자금을 어디서 받아왔을까요? 네,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CNF라고 아시죠? 2016년에 1,453억을 했고요. CNF는 756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007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토리는 2,136억을 올렸고요. CNF는 1,472억을 올렸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보이시나요? 코스토리와 CNF라는 화장품 ODM 회사랑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코스토리의 진짜 주인은 이 CNF가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1,400억 매출에 직원이 280명인 이 회사가 주인이겠죠? 2,000억 매출에 35명인 회사가 주인은 아니겠죠. 네. 코스토리, 파파레시피는 어떻게 되나? 2018년에 1,435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예. 매출이 거의 한 700억 정도가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53%를 기록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파파 레시피의 대부분의 매출은 바로 그 마스크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에 가까워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크팩 한 장당 가격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같을지언정 매출은 급감하게 되고 당연히 영업이익은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심화되겠죠? 3일 회계법인 출신의 40대 회계사 강대준 씨가 지금 코스토리 파파레서피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2019년에.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를 잘 포장하는 3일 회계법인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최근 관련 기사가 창업자 김한균 씨의 자산 가치가 막 1조니 1조 5천억이니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걸 봐서 2019년이나 2020년에는 강력한 M&A를 통해서 팔로 다각화로 이 매출을 증대시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매출을 증대시켜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든 다음에 국내 또는 해외 대기업에 기업을 매각하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성장하는 진짜 리얼 스토리를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